요즘 중국 전기차 BYD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 BYD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 BYD는 중국어 B야 D에다가 걔네들이 브랜드 스토리를 넣었어요. BYD는 Build Your Dreams의 약자다. 이렇게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중국 전기차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포드가 T 모델이라고 하는 승용차를 만든 게 1910년대예요. 그때 이후로 미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면서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어. 기술도 주도를 했고. 그런데 한 100여 년이 지난 2009년에 상황이 바뀌어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 물론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 경제가 힘들 때였었잖아.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 자동차 생산량이나 시장이 미국을 계속 웃돌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대략 한 3천만 대 돼. 근데 미국은 1,000만 대 좀 넘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자동차 실력이 역전이 됐어. 자,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중국이 미국보다 자동차 생산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자동차 강국이라고 할 수는 있을까? 사람들이 중국을 자동차 강국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단 말이지, 그지? 왜냐하면 중국의 자동차 기술이라는 게 서방 기술을 배운 거고. 근데 바로 그해 2009년에 중국 미디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솔린 엔진 분야에서는 서방에 뒤졌지만 전기차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미국을, 서방을 꺾는다. 그러면서 2009년에 중국이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 및 진흥 계획을 발표를 해. 그게 전기차 산업 육성 방안이에요. 중국은 이전에는 전기 자동차를 학계 연구 단계에 있었는데 그거를 산업 차원으로 끌어와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동차 산업 육성에 나서는 것이지. 그게 2009년이에요. 그 계획에 이런 내용이 있어. 10개 도시 1,000대 확대. 매년 10개 도시를 선정해서 그 도시에 전기차 1,000대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해 10개 도시, 그 다음에 또 10개 도시, 또 그 다음에 10개 도시 해가지고 그 도시에 1,000대의 전기차를 각각 보급해서 시범 운영을 해요. 작년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등장을 했어요. 전기차에 힘이 입은 것이지. 서방이 발끈했잖아.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 때렸잖아, 최근에. 여기에 이제 유럽도 얼마 전에 최대 48.1%의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중국의 전기차를 둘러싸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이 한번 붙은 거지. 관세 전쟁이야.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관세를 때리면서 그 내세우는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으로 힘을 키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국내에서 남아 돌아가는 물량을 해외에 밀어내기로 수출하고 있다. 덤핑 수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이나 자동차 산업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주장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도 할 말은 있어. 중국은 정부 보조금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 전기차가 오늘 이렇게 발전한 건 기업의 혁신, 규모의 경제, 그리고 산업 서플라이 체인의 완비 등이 받쳐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전문가들은 그 산업 공급망 얘기를 많이 해. 중국은 해외에 의존하지 않는 전기차 산업 공급망을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래.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배터리지. 그 배터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고 또 가장 싸게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면서도 주행거리는 굉장히 길어졌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 1, 2위 업체가 CATL하고 BYD예요. 근데 CATL하고 BYD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1, 2위야. 이 두 회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3.1%예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먹고 있는 것이지. 이게 바로 중국 전기차의 힘이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역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터리는 중국으로부터 소재를 수입해 와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일부 제품 막 중국 의존도가 한 80% 된단 말이야. 중국은 자체 내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전기차 공급망을 갖췄다는 것이지. 그게 오늘 중국의 전기차를 낳게 한 것이지 단순히 정부 보조금 때문만 아니다라는 게 중국의 얘기예요. 중국은 또 그렇게 해도 얘기해.
우리는 지금 지구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이 중국의 어떤 디플레 술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분야가 세 개가 있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근데 이 세 개 분야의 산업, 세 개 분야의 제품들은 사실은 녹색 산업인 거야. 지구 온난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분야인 것이지. 근데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지금 내놓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될 거야. 지구 온난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서고 있는 건데 니들은 앞서서 달리고 있는 아군 뒤에서 총을 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이게 중국의 논리예요. 전기차든 배터리든 태양광이든 사실 이거 전부 다 미래 산업이에요. 어차피 모든 나라가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방향인 거야. 근데 그거를 중국이 선점을 했어. 그게 미국으로서는 늦은 거지. 조급함이야. 미래 산업을 중국에게 선점당했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이런 관세 전쟁을 낳고 있다라는 게 중국의 시각이에요. 근데 중국이 2009년에 전기차 산업 육성에 나섰다고 그랬잖아. 근데 바로 그때 미국도 똑같이 전기차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났어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이 American Recovery Reinvestment Act 2009이라고 하는 법령을 하나 만들어내. 전기차 분야에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관련 설비 투자에 나선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전기차 육성에 나선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잖아.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전기차 분야에서는 앞서고 결국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바꿀 그 정도에 와 있단 말이지.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의 관세 압력 이런 거에 대해서 결연해. 근데 일본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일본은 1980년대에 일본 차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 그래서 미국 행정부로부터 견제를 당해요. 그때 일본이 자율적으로 대미국 수출을 낮췄어.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중국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스스로 전기차 수출을 줄인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될까? 브라질의 동북부 지역에 가면 카사마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자동차 공장이 하나 있대. 그러니까 포드가 브라질에 진출했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간, 그래서 이제 가동이 중단된 그런 공장이에요. 그곳을 BYD가 투자를 해. BYD가 그걸 샀어. 그래서 BYD가 브라질에서 곧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요. 포드가 포기한 공장을 BYD가 인수해서 다시 돌리는 거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뉴스를 전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의 이동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요. BYD는 미국과 유럽의 관세 압력 피하려는 돌파구로 이런 신흥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 브라질이라든가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등등의 공장이라든가 현지 시장, 마케팅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BYD 같은 경우에 해외 진출할 때 독특한 특징이 있어. 단지 그 지역에 공장만 설립하진 않는다는 거야. 공장과 함께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공급망을 함께 수출을 해요. 예를 들면 BYD 같은 경우에 브라질 그곳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그 옆에 배터리 공장도 만들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작년에 중국의 인도네시아 투자액이 약 139억 달러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투자액의 대부분이 광산이나 아니면 광물 개발 이런 데 집중돼 있어요. 특히 그 자동차 배터리 소재 중에 하나인 니켈, 인도네시아 니켈의 90%는 이미 중국 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해외의 전기차 거점을 구축하면서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도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이지.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외교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교관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글로벌 사우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 글로벌 사우스는 말하자면 지구의 남반부야. 예를 들면 중남미,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등등이지.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으로 중동까지 넣어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이 서방의 압력을 피해서 진출하려고 그러는 그런 곳이에요. 중국의 이제 1대1로가 지난 중앙아시아까지 포함을 해서 자기 경제의 앞마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 전략이 글로벌 사우스 전략인데 그거를 가장 먼저 앞서 실행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 게 바로 BYD인 것이지. 빌드 유 드림. BYD의 꿈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진핑이 꾸고 있는 중국몽, 차이니스 드림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지. 이제 BYD 전기차가 사실 이제 올 하반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올 것 같더라고. 들었지?
근데 우리 전기차 보통 한 4천, 5천 정도 하지 우리나라에서, 그제? BYD 차가 3천만 원 정도 넘을 것 같은데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치자고. 사겠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BYD를 압도한다면 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TV,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 있잖아.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품목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 가서도 우리나라 가전제품 많이 팔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많은 가전제품이 우리나라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 BYD가 아무리 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가 기술력으로 그들을 압도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TV가, 냉장고가 보여주고 있잖아. 나는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봐.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의 가성비라든가 그들의 기술을 압도할 수 있는 아주 독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나는 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